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로 35살이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주버님이 한 분 계세요. 요즘 들어 결혼이 이렇게나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 아주버님을 보며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은 올해 41살이 되셨고 현재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대학교에서는 수학을 전공하셨고 어릴 적부터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답니다. 대학교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좋은 곳을 나오셨고 원래는 교수직을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세계는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주버님은 사교성이 많이 부족하신 편이라 그게 큰 장애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 자기 탓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집안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공부도 해야 하고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자리라고 들었거든요. 결국 대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계시다가 지인의 소개로 학원에 나가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는 선생님들과 함께 보습 학원을 운영하시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옆에서 보기에 아주버님의 인생이 순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혼만 2번이나 겪으셨거든요. 첫 번째 파혼은 10년이 넘었고 두 번째는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첫 파혼은 제가 시집 오기 전이라 잘 모르지만 두 번째는 제가 옆에서 직접 목격한 일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28살에 30살 남편과 결혼을 했고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37살, 제 남편은 39살, 그리고 아주버님은 41살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시아버님은 올해로 68살, 시어머님은 65살이세요. 시아버님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후 지인과 함께 주차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예전에 식당 주방일도 하시고 청소일도 하시며 두 아들을 위해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세무사로 원래 서울의 큰 회사에서 일하다가 5년 전 저와 함께 시댁 근처로 내려와 근처 상점들의 세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고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아주버님과는 달리 저희 남편은 굉장히 사교적이에요. 둘째라서 그런 건지 항상 밝고 잘 웃으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합니다. 저는 최근까지 아이를 키우느라 바빴지만 2달 전부터 동네 큰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큰 애가 5살, 작은 애가 3살입니다. 제가 일을 나갈 때는 시어머니 댁에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댁은 아주 넉넉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안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면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아주버님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님은 저희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아주버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입버릇처럼 그때 빚을 내서라도 결혼을 시켰어야 했다고 하시곤 하죠. 그건 바로 첫 번째 파혼한 여자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도 결국 돈 문제로 여자가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아주버님은 교수 준비를 하느라 학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셨고 아마도 그때 강사 일을 조금씩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이 많지 않았어요. 결혼하려는 여자는 돈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신혼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여자 쪽 부모님들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계속 신혼집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상황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자 쪽에서 원하는 만큼 맞춰줄 수가 없었고 예식장도 잡아놓고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신부 쪽 어머니가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고 전화로 통보해 일방적으로 파혼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원래 신혼집 이야기가 많이 오갔는데 아주버님이 중간에서 다 차단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신혼집 문제로 파혼한다는 걸 그때 전화 받고서야 알았다고 하셨죠. 아주버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파혼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결혼이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파혼을 하고 나서도 신혼여행 예약이 아깝다고 자기가 돈을 줄 테니 취소하지 말고 자기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더니 정말 혼자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행을 남자와 함께 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주버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저희 남편과 아주버님이 술도 많이 마셨고 가끔 남편이 그때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곤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버님이 여자를 잘 안 만나게 된 것 같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상처가 깊으셨다 해도 그 일이 거의 10년 전이었는데 그 사이에 데이트 한 번 안 하셨다는 건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드디어 선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 친구분이 주선해 주셨죠. 그날 저희 시어머님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셔서 혼자 노래도 부르시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저도 형님들 분이니 궁금해서 관심이 많았죠. 시댁에 워낙 자주 가다 보니 자연스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시어머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그 여자분의 직업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공무원이 왜 소개를 받는지 의아했어요. 그 여자분은 올해 39살이었고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저희 시댁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진도 같이 봤는데 얼굴이 굉장히 동안에 키도 작고 아담한 체구에 단발머리에 피부도 하얗고 조금 차갑게 보이긴 했지만 외모는 저보다 더 예쁜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남자들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주버님도 충분히 그 공무원 여자를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주버님이 오셔서 시부모님들과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남편과도 따로 대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에게 오셔서 아주버님 옷을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 입히라며 통장을 주시더라고요. 백화점에 가서 좀 더 젊어 보이는 옷을 사라고 하셨죠. 그래서 다음날 아주버님을 모시고 옷가게에 가서 젊어 보이는 셔츠와 바지를 골라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은 선을 보러 나가셨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은 온종일 안절부절 못하셨고 한 번 더 만난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하셨죠. 그렇게 2번, 3번 더 만나시더니 3개월쯤 지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버님도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그 집에서는 상견례를 미루자고 했고 예비 며느리 어머니와 시어머님은 그냥 전화로만 통화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서 시어머님의 통화 내용을 들으며 제가 참 쉽게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그 여자분의 어머니는 자랑이 많으셨고 자랑 자체는 괜찮지만 은근히 저희 아주버님을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아주버님을 대놓고 학원 선생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듣기 참 불편했어요. 마치 공무원과 학원 선생을 비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걱정이 많아 계속 눈치를 봤지만 시어머님은 오히려 덤덤하셨고 이번에는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통화 내용을 잊어버리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그 여자분을 만나보니 제 예감이 어느 정도 맞더군요. 그 공무원 여자분과는 2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만남에 나갔죠. 원래 약속은 4번 있었는데 그중 2번은 그 공무원 여자분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밖에서 만나자고 해서 저희가 좋은 음식점을 예약하고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시어머님과 저희 부부 이렇게 셋이서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10분 후에 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이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가 봐도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그 공무원 여자분의 인상은 좀 차갑더군요. 머리는 단발을 하고 있었는데 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어머님과의 대화에서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더군요. 네, 아니요, 로만 끝내려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색하고 서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푼수인 척하며 공무원이시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칭찬을 건넸죠. 그런데 그 여자가 돌아온 대답은 6급 공무원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공무원에게도 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저는 당황해서 그럼 엄청 높으신가 봐요 라고 다시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자세하게 설명하더군요.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9급이 많고 저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26살에 7급에 합격해서 최근에 6급이 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좀 난감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던 사람이 공무원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길게 말하는 걸 보면서 분위기는 오히려 더 어색해졌습니다. 아무도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아서 제가 억지로 아주버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아주버님도 사교성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그 여자분도 공무원 이야기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듯 보였거든요. 그렇게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도 서로 말없이 차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장 일하러 가고 시어머님도 일찍 들어가셔서 뭔가 계속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은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집에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이미 그 여자분의 집에 다녀오셨다고 했고요. 일요일에 온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아침부터 시댁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 준비도 부지런히 했죠. 11시에 오기로 했으니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녁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시간을 미루겠다는 겁니다. 시어머님도 바쁘면 저녁에 오라고 하시며 허락하셨죠. 미리 준비한 음식은 점심때 대충 먹고 저녁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 오지 않았어요. 하던 일이 늦게 끝나서 올 수 없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아주버님이 바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공무원 여자가 바빠서 약속 시간을 미루다가 결국 펑크가 난 거였어요. 그러다 수요일 저녁에 아주버님과 그 여자분이 온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준비해 결국 얼굴을 보긴 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했는데 집에 들어온 입구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였고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도 거의 먹지 않으며 밥상 앞에 앉아만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날 처음 보는 거라 기대가 컸는데 몇 번 대화를 시도해 보시다가 결국 질문을 멈추시더군요. 그렇게 또 서먹한 분위기 속에서 만남이 끝났습니다. 양쪽 집에서 인사를 다 끝냈으니 이제 상견례 날짜를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어머님이 물으셨는데 아주버님은 날짜를 받아보겠다고만 하고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쪽 집에서 상견례 날짜를 못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에 미루고 싶어 하는 눈치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번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원래 서울에서 세무사 일을 했었잖아요. 그쪽에도 인맥이 꽤 넓었는데 아는 사람 지인이 39살 공무원과 결혼할 것 같는 소문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39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이 흔하지 않다 보니 그 소문이 남편 귀에까지 흘러들어온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자기가 6급 공무원이라고 자랑이라도 한 건지 소문 속에서도 6급 공무원이라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퍼졌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으려 했어요. 남편도 아주버님께는 차마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괜히 말해서 또 파혼이라도 되면 어쩌나 두려워서 저도 그냥 덮어두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그 여자 공무원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건 들어봤어도 결혼 준비를 여러 명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상견례 일정을 계속 미루고 아프다거나 집안에 일이 있다며 시간을 뒤로 미루더군요. 소문이 돌던 시기와 맞물려 여자 쪽 집안이 저렇게 나오니 의심스러운 게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며 지난번 파혼도 거의 사기 수준이었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직접 그 지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맥에 인맥을 타고 물어물어서 일주일간 고생 끝에 결국 찾았습니다. 그 지인의 지인이 세무사로 관리하는 고객이었는데 그 고객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큰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나이만 먹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이번에 39살 6급 공무원 며느리가 생길 것 같다고 무척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쪽 집도 저희 집처럼 예비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그쪽도 아직 결혼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쪽 큰아들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4살이고 직업이 없어서 가끔 아버지 음식점 일을 돕는 정도였다고 해요. 그 집은 형제가 많아 아들 둘, 딸 둘인데 그 여자분이 우리 집과 그 집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점점 여자 쪽에서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그러더군요. 그때까지 저랑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역시나 이번에도 신혼집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왔고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만 그 이야기를 전했어요. 신혼집은 어디서 구할 생각이냐, 나이도 있으니 돈도 많이 모았을 거 아니냐 라면서 신혼집 위치를 듣고 나서야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지 상견례나 결혼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 남편이 엄청 화를 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형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남편에게 참으라고 일단 공무원 예비 며느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집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자고 했어요.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자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그 음식점은 우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도착할 거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가 사는 집과 멀지 않은 거리였네요. 이 근처에 있는 노총각들은 다 만나나 봅니다. 음식점에 도착을 해보니 그날이 월요일 오전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음식점에 가서 사장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1시간 뒤에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나니 덩치 좋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가게에 들어오셨고요. 딱 봐도 사장님 같았네요. 직원은 그 할아버지에게 한참을 이야기하더니 저희 부부가 앉은 테이블로 오셨습니다. 그 사장님과 간단하게 인사를 나누고 곧바로 공무원 예비 며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사진도 보여주고 메신저 프로필까지 모두 보여줬습니다. 동일 인물이 맞나 해서요. 그러자 사장님은 잠깐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10분 뒤 가게 문을 열고 어떤 여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그 집의 둘째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거기나 여기나 결혼 못한 장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았네요. 저도 둘째 며느리라고 하고 며느리들끼리 증거를 다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사진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사진을 보여줬고요. 메신저 프로필이랑 이런 것도 다 비교해봤습니다. 동일 인물이 맞았고요. 그러자 그쪽 며느리는 갑자기 쌓아놨던 말들을 폭포처럼 쏟아내더군요. 자기는 처음부터 너무 이상했다고 하면서 공무원이면 다냐면서 6급인지 6갑인지 아주 그냥 꼴값을 떨고 있다면서 엄청 화를 내더니 이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거냐면서 그 사장님 할아버지에게 물어보더군요. 그 할아버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보니 나중에 저희 시부모님께서도 저렇게 놀라실까 봐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님은 갑자기 한숨을 푹 쉬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시더군요.
그리고는 어쩌긴 뭘 어째 아무리 결혼이 급해도 사기꾼을 어떻게 집안에 들여 당연히 결혼은 그냥 엎어야 하는 거지 그쪽 며느리라는 분은 곱게 파혼해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혼주를 내줘야 한다고 저에게 그랬습니다. 저와 남편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했고요. 그래서 날 잡고 한번 뒤집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양쪽 집에서 동시에 부르자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봐서 그때 다 이야기해버리고 파혼하자고 아주 개망신을 줘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와서 아주버님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가서 이야기하고 온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번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네요. 그 공무원 여자는 양쪽 집에서 같은 날에 오라고 연락을 받았고 처음에는 아프다고 하면서 양쪽 집 모두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쪽 집에서 미끼를 던졌습니다. 신혼집 문제 때문에 부른다고 다시 이야기했고 결국 그 공무원 여자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데요, 우리 집이 밀렸습니다. 음식점 한다는 그 집에는 가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쪽에다가는 몸이 아파서 다음 주에 뵙자고 하고 음식점 한다는 집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돈이 많아 보여서 그런가 거길 선택했더군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 시부모님들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 저와 남편 그리고 아주머니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점 집 며느리분과 통화를 해보니 그날 그 여자 만나서 파혼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네요. 원래는 저희도 그 다음 주에 불러다 놓고 파혼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공무원 여자 쪽 집에서 먼저 나서서 이참에 상견례를 하자고 함께 보자고 했다네요.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니 부모도 따라오는 건가 했어요. 우리랑은 상견례를 한 달 넘게 미루더니 돈 좀 많아 보이는 집하고는 서둘러 먼저 상견례를 잡는 모습이 이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는 시부모님께 숨길 수가 없어서 온 가족이 모여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직접 시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양쪽 집에 혼담을 걸어두고 두 집안을 저울질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상견례도 한 달 넘게 미루기만 하고 뜬금없이 신혼집 이야기를 꺼낸 것 같다고 말씀드리더군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나중에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요즘은 왜 이렇게 결혼이 복잡해졌냐고 한숨을 쉬시며 그때 제가 음식점에서 본 그 할아버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은 내가 그 공무원 예비 며느리 때문에 하루에 잔치상을 2번이나 차려다 바치고 했는데 괘씸해서 안 되겠다고 그 부모들은 어떤 놈들인지 가서 직접 봐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집 상견례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 파혼을 하더라도 얼굴은 보고 해야겠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시아버님도 그 사람들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다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시다며 그동안 참으셨던 분노가 다 터지신 것 같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집 가족들도 그날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미리 그 음식점 하는 집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우리 집 가족들도 갈 것 같다고 물어보니 되려 너무 좋아하더군요. 상견례는 자기네 음식점에서 할 거니깐 그날 오라고 하면서 자기가 세 가족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겠다고 테이블에 미리 다 붙여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이 왔고 우리 가족은 자동차 2대로 그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30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거든요. 음식점에 들어가 보니 그냥 보이더라고요. 한쪽 구석에 테이블을 4개를 이어 붙여놓고 두 가족이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그 공무원 여자는 우리 가족을 보고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버렸고요. 원래 피부가 하얀 편이었는데 이젠 완전히 창백하게 질려버리더군요. 그러자 그 여자 부모들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그러냐고 물어봤고요. 제가 앞장서서 그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테이블 옆 빈자리에 당당하게 앉았고요. 저희 시부모님들과 남편도 앉았습니다.
그때 주차하느라 오래 걸린 아주버님이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아주머니까지 자리에 앉자 여자 쪽 가족들은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돼서 질려버렸고요. 그때 그 음식점 사장 할아버지가 말문을 여셨어요. 이제 오실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으니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은 사기꾼 여자를 집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결혼 파혼하겠습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과 사돈을 맺을 수가 없어서 진작부터 많이 갈등했었지만 이번엔 속 시원하게 결정하게 되었네요. 파혼입니다. 파혼 양쪽 집 사이에 껴서 앉아있던 여자 쪽 가족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파혼을 할 거면 그냥 전화로 파혼하자고 하지 바쁜 사람을 왜 오락가락 불러가며 귀찮게 하냐고 어차피 이 집 아니라도 결혼하겠다는 남자들 줄을 서 있다고 하나도 아쉬울 거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그 음식점 집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쏴붙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들이면 뭐하러 이 집 저 집 쑤셔가며 결혼 장사하냐고 이건 뭐 결혼 장사도 아니고 사기 결혼 아니냐며 소리쳤고 이 동네 근처에다가 다 소문 낼 거라고 어디 한번 열심히 결혼 장사해보라고 두고 보라고 했고요. 저도 화가 나서 몰아 쏴붙이려고 일어났는데 저희 시어머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이번 일들 시청 민원실에다가 넣을 거라고 공무원이 사기치고 다니면 그건 문제 안 되냐고 6급 공무원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아버지 되는 사람이 허리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부모 욕심이 커서 급하게 결혼 자리를 구하다 보니 이렇게 겹쳐서 진행하게 됐다고 면목이 없다면서 계속 허리를 굽히며 양쪽 집 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뻣뻣하게 서 있던 그 여자 어머니도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딸은 아무 죄가 없다고 부모 욕심에 이렇게 일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 공무원 여자는 그렇게 차갑고 뻣뻣하게 굴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더군요. 무슨 한이 그렇게 많이 쌓였는지 그 여자는 계속 울다가 나중에는 거의 통곡을 했습니다. 음식점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큰 소리로 울더군요. 저렇게 사는 모습도 좋아 보이진 않았네요. 그렇게 그 여자 내 가족은 갔습니다. 가는 와중에도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는 나가는 길에 음식값 계산을 다 하고 갔어요. 그렇게 그날 두 번의 파혼이 동시에 결정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아주버님은 그냥 똑같이 학원 다니시면서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이번에는 파혼을 당한 게 아니라서 그런지 예전처럼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요즘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았고 저번에 그 파혼 자리에서 44살 남자를 봐서 그런지 요즘 자신감이 좀 생기신 것 같았어요. 그전엔 다 포기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전엔 절망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 여자는 아직 결혼 못했어요. 아마 힘들 겁니다.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음식점 둘째 며느리가 정말 보통이 아닌가 봐요. 엄청나게 뿌리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파혼 통보를 한 번만 당해도 극복하기 힘든데 그걸 하루에 2번 동시에 들었으니 저 같아도 마음 추스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나중에 아주버님 결혼하시게 되면 혼인신고를 그 시청에 가서 하면 웃기긴 하겠네요. 저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자를 찾아봐서 제가 미리 좀 보고 소개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남이 추천하는 여자는 이제는 믿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 찾아서 결혼을 해야 저희 시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필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그런 행복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